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타 이슈 리포트. 오늘은 구글의 스테디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리딩 컴퍼니가 신제품을 내놓을 때,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잘 뜯어보고 그 배경을 확인하는 거야말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이 최근 선보인 게임 플랫폼 스테디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스테디아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부터 해보죠. 스테디아는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입니다.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 잘 안 다가오시죠? 예전에는 게임의 연산이 저희 게임기, 내 스마트폰 혹은 제 컴퓨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게임을 처리해주는 서버 사이에는 이 캐릭터가 때렸어, 무슨 기술을 썼어 라고 하는 정보만 제공됐었죠. 그런데 이 구글의 새로운 플랫폼은 게임 플레이 하는 이 처리를 내 컴퓨터나 내 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 쪽에서 합니다. 즉 구글의 서버 컴퓨터가 처리하고 제 단말기는 그 결과를 스트리밍 받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내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게임기 패드로 조작을 하면 그 영상 속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걸 보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럼 뭐 크게 바뀐 거야? 약간 알쏭달쏭하죠. 어마어마하게 바뀐 겁니다. 이들은 Building a Game Platform for Everyone 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플랫폼을 출시했어요. 모든 이들을 위한 게임 플랫폼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왜 게임 스트리밍은 이렇게 모두를 위한 게임 플랫폼이 되는 건가요? 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스마트폰을 게임을 위해서 더 좋은 걸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고사양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년마다 게임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위한 고사양 컴퓨터가 있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도 게임이 가능합니다. 모두를 위한 플랫폼이죠. 특정한 게임기가 없어도 고사양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이 없어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역시 모두를 위한 게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내 기기 사양에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고 별도의 게임기가 필요 없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TV 자체도 게임기로 변신할 수 있다. 즉 별도의 추가 지불, 추가 구매 없이도 고사양의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구글 스테디아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좋은 점은 뭐냐? 클릭하는 즉시 플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 뭐 게임하려면 오래 기다렸나요? 기다려야 했죠. 왜? 제가 제 친구랑 같이 좀 오래된 총 쏘는 게임을 하러 PC방에 갔습니다. 근데 이 PC방에는 워낙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깔려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사이트에 가서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그것을 다시 설치했더니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한참 동안 패치한다고 그 프로그램 설치하고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총 소요된 시간이 대략 한 30분 정도? 이미 저와 제 친구는 게임도 못하고 PC방에 가가지고 30분 동안 하늘만 껌뻑껌뻑 보면서 PC방비 절반을 날린 거죠. 근데 이 구글 스테디아는 인터넷만 연결된 상태에서 마치 우리가 유튜브 영상 보듯이 클릭하는 순간 몇 초 안에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이죠. 게임을 하는 환경이 너무 쾌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스턴트 액세스가 스테디아가 지향하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플랫폼을 타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TV로도 보고 태블릿으로도 볼 수 있듯이 화면만 스트리밍 해줄 수 있는 어떤 기기라도 있으면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멀티 플랫폼이 지원된다는 얘기죠. 게다가 유튜브를 통합시켜서 굉장히 접근성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남자분들은 대부분 유튜브로 게임 방송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 게임하는 거 보니까 나도 게임하고 싶은데 라고 할 때 주섬주섬 내 그 영상 끄고 내 PC 챙겨가지고 게임 구동시킬 필요 없이 거기서 버튼만 클릭하면 바로 그 게임으로 넘어가서 플레이가 되는 이런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내가 게임을 하다가 너무 안 풀려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 한 대까지를 친구한테 야 여기서부터 네가 좀 한번 깨줘봐.
이런 것도 가능한다라고 합니다. 즉 유튜브와 굉장히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친구와 함께 게임하기, 내가 게임하는 걸 유튜브로 방송하기, 유튜브 보고 있다가 게임으로 바로 시작하기,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소비자 차원에서는 이 서비스가 등장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게임기 살 필요 없고 업그레이드 필요 없고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게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럼 도대체 구글은 이 서비스를 왜 내놓았을까요? 첫 번째, 게임이 돈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게임 유저는 보시는 것처럼 매일같이 게임을 보려고, 게임 방송을 보려고 하는 유저가 거의 2억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약 20억 명의 게임 플레이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서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애플 앱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최고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 내 앱들 중에 가장 돈 많이 벌고 있는 앱이 뭔가 그 랭킹이 나오거든요. 그 랭킹에서 보시면 1위부터 끝까지 보세요. 카카오톡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게임입니다. 즉 컨텐츠에서 게임은 무척 큰 돈을 벌어주는 서비스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게임을 만약에 구독 모델로 붙일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제러미 리프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는 대신 필요한 만큼 접속하는 시대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서비스화 될 것이다. 과거에는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게임기와 게임팩 혹은 게임 CD를 구매했다면 이제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그 게임 서비스에 접속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접속으로 바뀌면 그럼 뭐가 좋아지는데요? 어마어마한 게 좋아집니다. 자동차를 판매할 때 가장 돈이 적게 벌리는 방법은 자동차를 그냥 현금 혹은 카드로 파는 겁니다. 그 다음 돈을 많이 버는 건 할부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버는 게 뭔지 아세요? 리스했을 때입니다. 즉 자동차와 금융 서비스를 엮었을 때 굉장히 큰 돈이 벌리거든요. 이렇게 구독 모델로 바뀌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매달 안정적인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렇게 구독 모델로 컨텐츠에 있어서 성공을 하니까 주가가 무려 5년 만에 5배 가까이 뛰는, 5배가 뭔가요? 한 6, 7배 가까이 뛰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단 영상 컨텐츠의 스트리밍 하나만으로 이 정도의 주가가 달성됐으니까 구글이 만약 게임이라고 하는 아주 그 돈을 잘 벌어주는 컨텐츠에서 구독 모델을 성공시킨다면 비슷한 주가 반등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임 방송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임 방송 트위치라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대거 유튜브에서 트위치로 이동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게임 방송이라는 게 유튜브의 핵심 컨텐츠예요. 보시면 가장 많이 유튜브에서 보는 컨텐츠가 게임이에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유튜버들이 다 1등, 2등이다 게임 유튜버들이죠. 탑 10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4개가 게임입니다. 이 정도로 파급력이 센 컨텐츠가 게임인데 안타깝게 이 게임 스트리밍, 게임 컨텐츠들이 트위치라고 하는 경쟁 플랫폼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와 트위치가 게임 스트리머들을 놓고서 경쟁하고 있는 양상인데 만약 이처럼 게임 플랫폼이 등장하고 그 플랫폼이 안착해서 유튜브와 잘 조화가 된다라고 하면 트위치로 넘어갈 스트리밍을 전부 유튜브 안에 묶어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점유율의 확대라는 부분인데요. 클라우드가 지금 IT 기업들의 수익성 향상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를 보시면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아마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라고 부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공입니다. 연간 성장률이 89%에 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업계에서 지금 구글은 요 보이시나요? GCP가 클라우드 플랫폼인데 구글의 입지는 업계 3위 정도로 아직까지 미약합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는 업계 중에 하나가 게임 쪽이고, 그 중에서도 이 게임의 트래픽이 만약에 스트리밍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면 거의 넷플릭스를 능가하는 수준의 트래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구글로서는 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주도권을 한번 자기들이 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을 보면 왜 구글이 이 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스테디아 플랫폼을 준비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경쟁사들은 뭐 하고 있나? 그들도 가만히 있진 않죠. 똑같이 뭔가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클라우드 게임 시연도 보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모습이긴 하지만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위치 누가 샀는 줄 아십니까? 2016년에 아마존이 샀어요. 1조 이상의 돈을 주고. 그때는 왜 아마존이 이 게임 스트리밍 업체를 사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이제 보니까 퍼즐이 하나 둘 다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모두 스트리밍 게임에 진출했거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클라우드의 강자 1, 2, 3위가 전부 다 게임 스트리밍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스트리밍 게임은 아닌데요. 구독 모델 형태의 게임 컨텐츠 서비스 아케이드를 선보인다고 했고요.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중국의 최대 게임 회사인 텐센트도 스트리밍 게임을 선보이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게임 공룡, IT 공룡들이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에 출시했거나 출시를 하려고 계획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IT 공룡들이 게임 스트리밍에 달려들기 시작하면 우리에겐 도대체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반도체여 다시 한번 이라는 게 떠오릅니다. 서버라는 것의 한 30% 정도는 메모리 가격이 서버 비용을 차지하죠. 지금 보면 구글의 계획에서 7,500개 이상의 엣지 노드를 설립한다고 하고 있어요. 즉, 이 스트리밍 게임을 하려면 각 국가별로 되게 인터넷망이 빨라야 게임을 하는데 느려지거나 지장이 없을 테니까 7,500개 이상의 장소에다가 서버 센터, 스트리밍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만큼이요. 근데 지금 당장 올해 출시할 계획이 4개 나라예요. 근데 보면 UK도 있지만 유럽 대륙 전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2019년에 4개의 거점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서버 투자가 올해 상반기에 집행돼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버는 30% 정도의 비용이 메모리에서 오기 때문에 서버용 메모리 시장에 큰 호황을 갖다 줄 수 있다. 근데 이게 구글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여러 IT 공룡들이 이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하면 서버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단기 폭증할 수 있다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5G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들이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보시죠. SK텔레콤, KT, LG U+가 모두 5G를 지금 상용화한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과거에 이 회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선 다 우리한테 월간 사용료를 받잖아요. 근데 통신원가 공개해라, 요금이나 해라, 압박을 엄청나게 받아요. 이 통신비 인하의 배경은 뭐냐면 너희들이 기존에 투자했던 통신망 비용은 이제 다 원가 본전 뽑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여전히 통신비를 높게 책정하고 있어? 라는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통신비를 내리기도 했고요. 근데 5G 요금은 달라요. 이제 신규 투자한 거니까 그 요금은 비싸게 받더라도 우린 뭐라고 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5G 시대가 되면 통신사들은 이 통신 요금을 꽤 올려서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LTE도 충분히 빠른 것 같은데 왜 5G를 굳이 써야 되지? 더 비싼 요금제를 내면서 말이야 라는 게 소비자의 어떤 마인드였는데 이렇게 스테디아 게임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면
통신망이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니까 사람들이 5G에다가 돈을 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5G 서비스가 더 빨리 대중화될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 5G 망을 운영하는 여러 통신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사의 몸값이 오를 것 같다입니다. MBC, KBS, SBS 우리나라의 방송 3사입니다. 이 방송 3사는 역사적으로 갑이었어요. 왜?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이 회사들이 틀어주지 않으면 소비자한테 그 컨텐츠가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넷플릭스, 유튜브, 종편 채널, 케이블 TV 등등 컨텐츠를 틀어줄 수 있는 채널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컨텐츠 자체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는 본인의 넷플릭스 플랫폼의 성장을 위해서 연간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 컨텐츠를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국내 스튜디오에다가도 거액의 투자를 통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를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있죠. 따라서 만약에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렇게 다량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들 자체가 다 게임 회사가 아니잖아요. 구글이 게임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양질의 게임을 가져와야 그 플랫폼이 성공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게임을 갖고 있는 게임사들의 러브콜이 잇따를 겁니다. 저는 왜 넥슨 인수 전에 아마존이 뛰어들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넥슨을 판다고 내놓으니까 뭐 넷마블도 사겠다, 텐센트도 사겠다, 뭐 카카오도 사겠다. 이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마존이 넥슨을 사겠다고 나온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왜 아마존은 넥슨을 사려고 했을까? 근데 이제는 그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마존도 스트리밍 게임에 진출하려면 독자 게임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컨텐츠 풀이 풍부한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대상이 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국내에 전 세계적으로 IP를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여러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컨텐츠 풀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게임사에 대해서 상당히 몸값이 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테디아 플랫폼에 대한 서머리인데요.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이 그리고 텐센트까지 가세해서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는 단순히 일회적인 서비스가 튀어나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산업에 파급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꼭 한번 지켜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투자 기회들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